그날 비가 내렸다. 하필 그녀가 떠난 날이었다. 나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었다. 그러나 퇴근하고 돌아온 집엔 아무도 없었다. 아이의 책가방, 아내의 핸드폰,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쪽지 하나. 미안해. 사랑이 뭔지 알고 싶었어. 딱 그 한 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아내 수진과 결혼한 지 13년째였다. 대학교 약학과 동기였던 우리는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다. 작은 약국을 함께 운영하며 우린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수진은 나보다 5살 어렸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헌신적이었다. 큰아이 민준이는 13살, 작은 딸 서연이는 9살이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는 수진의 모습은 완벽한 엄마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우리 약국은 동네에서 나름 유명했다. 친절한 부부 약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다. 수진은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감기약을 지어주면서도 많이 아프지. 금세 나을 거야 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이가 엄마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엄마가 할머니 댁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이는 엄마 침대에서 자겠다고 우겼다. 작은 손으로 수진이 쓰던 베개를 꼭 안고는 엄마 냄새가 나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 달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여보, 미안해.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어. 수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엄마 하며 달려갔고 난 그것이 전부라 믿고 싶었다. 민준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왜 그냥 가버렸어요? 서연이가 매일 울었어요. 서연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서 엄마, 이제 안 갈 거지? 라고 물었다. 안 가. 절대 안 가. 미안해. 우리 공주님들. 수진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정말 일시적인 방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은 예전과 달랐다. 처음 며칠간은 괜찮았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신경을 썼다. 약국 일도 열심히 도왔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들이 시작됐다. 밤늦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아이들 숙제를 핑계로 학원 상담을 간다며 자정을 넘긴 시간에야 돌아왔다. 상담이 그렇게 자주 있어? 요즘 입시 분위기가 달라졌어. 선생님이 직접 봐줘야 한대. 민준이 영어 성적이 걱정돼서. 말은 그럴듯했다. 실제로 민준이의 영어 성적이 최근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냉장고에 있던 도시락 2개는 뭐였을까? 수진이 학원에서 늦어질 것 같다고 했을 때 왜 도시락이 2개씩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 향기로운 남자 향수 냄새. 수진은 원래 향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냄새가 너무 강하다며 화장품도 무향 제품만 썼던 그녀였는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수진의 가방을 보게 됐다. 서연이가 엄마 가방에서 립밤을 찾다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주우려고 했을 때였다. 모텔 2시간 이용 45,000원.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영수증 날짜는 바로 전날이었다. 수진이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날 나는 더 이상 의심만 할 수 없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않기로 했다. 밤 11시 32분 나는 수진을 몰래 따라갔다.
오늘도 상담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 수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서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수진의 차를 멀찍이 따라가니 그녀는 학원이 있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 앞에서 차를 세웠다. 나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지켜봤다. 5분 후, 한 남자가 카페에서 나와 수진의 차에 탔다. 젊어 보였다. 아마 30 초반 정도?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수진의 표정은 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소녀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차는 다시 출발했다. 나는 계속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번화가의 한 모텔이었다. 바로 영수증에 적혀 있던 그 모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갔다.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1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저렇게 다른 남자와. 나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수진이 나올 때까지. 새벽 4시 20분. 수진과 그 남자가 나왔다. 여전히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볍게 포옹을 한 뒤 헤어졌다. 수진은 집에 5시 10분에 들어왔다. 나는 이미 침실로 돌아가 잠든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로 왔다. 평소처럼 내 등에 팔을 두르며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고 구토감이 올라왔다. 다음 날부터 나는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니,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다행히 잠금 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직 바꾸지 않았나 보다.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있었다. 상대방 이름은 김쌤이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편해.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돼요.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조심하자.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가니 속이 메스꺼렸다. 그들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관계인지가 점점 드러났다. 김쌤은 민준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강사였다. 나이는 32세, 미혼, 수진보다 2살 어렸다. 그들의 관계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민준이의 학부모 상담을 통해 만났고, 처음에는 정말 아이 때문에 만났던 것 같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요즘 남편과 대화가 없어서 답답해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가까워졌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그 남자에게 우리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놨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너무 성격이 답답해요. 약국 일만 하고 집에서도 TV만 봐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때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져요. 김쌤을 만나고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답답한 남편이었나? 나는 수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약국이 잘 되도록 밤낮 없이 노력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물론 로맨틱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결혼한 지 13년이나 됐으니까.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다. 약국의 약을 사러 온 김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사모님이 요즘 많이 바쁘시나 봐요? 아, 아이들 학원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요?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젊은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다. 약국 문이 일찍 닫히는 이유도, 수진이 자주 외출하는 이유도 다들 눈치채고 있었다. 나만
몰랐다. 바보처럼. 더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근거림을 들어왔다. 아빠, 우리 엄마가 정말 다른 남자 선생님이랑 만나요? 13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해야 하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반 친구들이 자기 엄마가 봤다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 젊은 강사의 정체부터 파헤쳤다. 김민호, 32세. 서울의 한 대학교 영문과 졸업. 학원에서 일한 지는 2년째였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남자에게는 전력이 있었다. 이전 학원에서도 기혼 학부모와 불륜 관계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상대 여성이 이혼까지 했었다고 한다. 현재 학원 내부에서도 이미 문제 인물로 찍혀 있었다. 몇몇 학부모들이 너무 사적인 연락을 자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였다.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다. 일주일간 추적한 결과 그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만났다. 장소는 주로 시내의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모텔이었다. 화요일에는 대부분 2에 3시간 정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금요일에는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동시에 수진의 금융 상황도 조사했다. 약국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의 도움을 받아 수진의 비밀 계좌와 대출 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신용대출을 받고 있었다. 총 3천만 원. 그것도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를 보증인으로 해서.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 김민호와의 데이트 비용? 아니면 다른 용도?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답이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쇼핑몰. 모두 김민호와 함께 했을 법한 곳들이었다. 수진은 심지어 김민호에게 명품 시계까지 사줬다. 200만 원짜리 시계를. 내 돈으로. 이제 복수할 때가 됐다. 먼저 학원부터 처리했다. 익명으로 교육청에 신고했다. 학원 김민호 강사가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모두 첨부했다. 동시에 학원 원장에게도 직접 연락했다. 원장님, 김민호 강사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교육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학원도 김민호를 정직 처분했다. 김민호는 패닉 상태가 됐다. 수진에게 연락해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다. 누군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일이 좀 진정될 때까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한 방 더 들어갔다. 수진이 받은 불법 대출권을 은행에 신고했다. 내 동의 없이 보증인으로 설정된 것은 명백한 사기였으니까. 은행에서는 즉시 대출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수진은 경황이 없었다. 내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김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 결국 친정에 손을 벌렸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이미 소문을 들은 상태였다. 동네는 생각보다 좁았으니까. 수진아, 너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어머니의 질문에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아버지는 분노했다. 당장 집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 가문의 체면을 다 잃었다.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겼다. 김민호는 결국 학원에서 해고됐다. 다른 학부모들과의 문제도 추가로 불거지면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수진에게 차가운 통보를 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이제 그만 끝내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야. 김민호는 서울로 떠났다. 연락도 차단했다. 수지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사랑한다던 남자도, 친정 가족도, 경제적 안정도. 그제서야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요청했다. 수진의 불륜 증거, 금융사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까지 모든 것을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수진은 울며 매달렸다.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제발 아이들만은.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젠 당신의 눈물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판사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혼 승소, 양육권 확보, 그리고 위자료까지. 수지는 법정에서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큰 결정을 했다. 동네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과 나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 동네에 있는 한 계속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했으니까. 약국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는 작은 약국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9살 아이에게는 모든 게 신기한 모험이었다. 민준이는 처음에 이사를 반대했었다. 친구들을 다 두고 가야 해요? 하지만 새 학교에 적응하면서 점차 밝아졌다. 시골 학교는 아이들 수가 적어서 선생님들의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나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다. 약국 일은 예전보다 여유로웠다.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셔서 복잡한 약보다는 기본적인 상비약들을 주로 찾았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했다. 독거 어르신들께 무료 건강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아이들도 달라졌다. 민준이는 새 학교에서 반장을 맡았고 서연이는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였다. 아빠, 저 이 마을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착해요. 서연이의 말에 나는 안심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마을 도서관에서 새로운 사람과 마주쳤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다. 이름은 은정, 나이는 37세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약사님이시죠?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은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진실함이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도서관을 정말 좋아해서요. 좋은 아버지시네요. 요즘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많지 않은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은정도 이혼 경력이 있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 중독으로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는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대화가 편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우시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은정과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만나는 정도였다. 은정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정말 좋아했고 아이들도 은정을 편애했다. 은정 이모,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서연이가 은정에게 매달리며 물었다. 오늘은 공주님과 용감한 기사 이야기 어때? 와, 좋아요. 민준이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빠, 은정 이모는 엄마랑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데? 진짜로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가짜가 아니라 14살이 된 민준이는 예상보다 성숙했다. 엄마의 배신을 경험한 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았다. 은정과 나의 관계가 깊어진 건 겨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39도가 넘는 고열이었다. 나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민준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때 은정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제가 봐드릴게요. 서연이 먼저 병원에 데려가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준이와 저는 이미 친구니까. 그날 밤 나는 은정의 진심을 느꼈다. 서연이가 입원하게 되자 은정은 병원까지 와서 밤새 간병을 도왔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도 가족이 그리워서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와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나도 마음을 열게 됐다. 2달 후 나는 은정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저희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도 원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 회의를 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은정 이모랑 결혼하세요. 정말? 네. 은정 이모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줘요. 서연이도 동의했다. 은정 이모가 우리 엄마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다.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은정은 아이들에게 새엄마가 아닌 든든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너희들의 진짜 엄마를 대신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이들은 은정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서연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은정은 정말 좋은 엄마가 됐다.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빠, 엄마, 빨리 와봐요. 서연이가 부르는 소리에 우리는 거실로 뛰어갔다. 제가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서연이가 상장을 들고 뛸 듯이 기뻐했다. 우와,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다. 은정이 서연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축하해, 공주님. 나도 아이를 꼭 안아줬다. 민준이도 웃으며 박수를 쳤다. 서연아, 축하해. 오빠가 치킨 사줄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어느 날, 은정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 씨와의 일을. 나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니까. 아이들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고요. 은정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우리 아들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간식 준비해.
은정이 부엌으로 향했다. 민준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뭐라고? 다들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해요.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행복해요, 아빠.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아빠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약국에 오셔서 고마워했어. 아빠가 만든 약 덕분에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우와. 아빠, 대단해요. 엄마는 도서관에서 뭐 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동화책들을 정리했어. 내일 너희에게 읽어줄 재밌는 책도 골라뒀어. 어떤 책이에요? 비밀. 내일 와서 확인해봐.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은정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당신, 수진 씨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가끔 들리긴 해요. 실제로 가끔 소식이 들렸다. 수진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민호는 결국 결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다. 다른 여자와 불쌍하기도 해요. 은정이 말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은정이 내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줘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맑은 시골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 수진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아이들과 은정, 그리고 나.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수진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은정과의 만남도, 아이들의 진짜 미소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언제나 더 크다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 배신당한 순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을 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견뎠던 시간만큼 아이들과 나에게는 더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시간 자체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원망과 분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품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아픔을 남기지만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참아내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배신당한 아픔, 가족이 무너지는 절망감,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까지. 중요한 것은 복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요.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